보자.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방정식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때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마이너스 a분의 b로. 그리고 두 근의 곱을 a분의 c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렇게 자 요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뭐 7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을 이 공식대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말하는 a는 당연히 이 최고차항 계수를 얘기하는 거야. 가끔 막 x제곱까지 같이 포함해서 막 쓰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 계수만 얘기하는 거라고. 계수만. 오케이? 계수만. 마이너스 a분의 b 마찬가지 x 계수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로 하면 계산하면 얼마인데? 얼마 나와? 얼마 나와? 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a분의 b로 계산하면 4.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4 나올 거 아니야. 맞아? 4가 나온다고. 4. 그 다음에 곱은 얼마야 그러면? 곱이 지금 요 놈이잖아. a분의 c. 그럼 얼마겠어? a분의 c 하면 얼마 나와? 하늘 얼마 나와? a분의 c라고. a분의 c 얼마 나와? 7이 나오지. 7. 맞지? a분의 c라고. a가 뭐야? a가 뭐야?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뭐야? 1이지. c는 뭔데? 7이라고. 1분의 7이라고. 1분의 7. 됐어? 그러니까 7이라고. 이렇게 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a분의 c에서 합곱 구한다 이런 건데, 그럼 이 공식이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 잠깐만. 요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너네 근의 공식은 어떻게 되지? 근의 공식? 2a분의 뭐야?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오지. 요게 근의 공식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두 근을 그냥 플러스, 그러니까 두 근 중에 하나를 플러스라 하고 다른 하나를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해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요거 둘이 더하면 뭐야? 2a분의니까 2a분의 얼마? 2a분의 얼마지? 얼마냐고 더하면 얘기를 해봐. 마이너스 2b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공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두 근 곱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럼 이거 곱하면은 얘는 4a제곱분의 위에 거 합차 공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로 해서 b제곱 사라지고 4랑 a 하나 약분하면 나오는 게 a분의 c잖아.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번에 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문제를 푸냐면 그냥 뭐 여기 예시 든 거 요거 하나 해볼게.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그냥 간단하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곱셈 공식 앞에서 배웠던 거 있잖아. 그거를 좀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제곱이면 16 마이너스 27에 14니까 계산하면 2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니까 이 공식은 확실하게 잘 기억해두면 된다. 이거. 계속 나올 거야. 이거 계속. 여기서 배우고 끝이 아니라 계속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정식에 이제 뭐가 있냐면 또 작성이라는 게 있어.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이 작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 근데 거꾸로 어떤 근이 나온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잖아.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근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근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1하고 3이라고 한번 해보자. 1, 3이 나왔대. 방정식의 근이 1하고 3이 나온 거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해볼게. 자, 요거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근이 1 나오려면, 그러니까 1하고 3이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근이 1하고 3이 나오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리고 는영까지 붙여주면 되겠지.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 얼마야? 1이잖아. 1.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의 최고차항 계수는 2니까 여기다가 2만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을 이용한 거지. 두 근을 이용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이 2 하나만 나왔대.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근이 딱 하나만 있대. 2 하나만 있대.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2가 하나만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2에 뭐야? 제곱이겠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지금. 한 종류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3이니까 이 앞에다 3만 곱해서 마찬가지 전개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이런 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이야. 거꾸로 만드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앞에 있는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두 근의 합이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2가 나왔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리고 여기서도 최고차항의 계수는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2인데 이거를 같이 생각하면 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를 1로 생각을 할게. 일단은 1로 생각할 거야 그냥. 그러면 x제곱부터 시작을 하겠지, 그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합 공식이 뭐라고? 두 근의 합 공식이 뭐였어? 두 근의 합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한 게 3이 나왔다는 얘기거든. 맞지? 합이 3이니까. 그럼 여기에 어떤 식이 있으면 되겠어? 가운데 마이너스 a분의 b를 했을 때 3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뭐가 있으면 되겠어? 식이 마이너스 3x가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3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곱 공식은 뭐야? 곱 공식 a분의 c잖아. 그럼 a분의 c 해서 얼마 나온 거야? 2가 나온 거지.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2가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만든 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2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전체적으로 2를 곱해야 돼. 여기에다만 2를 붙이는 건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그러면은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2분의 3 나오잖아. 안 맞잖아 이거랑.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만 2를 붙이는 건 안 된다고. 전체적으로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게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이 주어졌을 때랑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내용이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게 있는데 2차식의 인수분해. 자, 여기 2차식의 인수분해는 방금 했던 이 작성 있잖아. 요거를 좀 이용해서 만드는 거거든. 그냥 인수분해는 아니고 2차식의 인수분해를 얘기하는 건데 잘 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6이 있다고 해보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랑 목이 너무 아파. x 마이너스 4란 거라고? 그치, 요렇게지. 요거지.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럼 너네 이런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은 어때? x 마이너스 루트 3하고 x 플러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 그러니까 원래 인수분해라고 하면 원래는 인수분해라고 하면 유리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를 얘기하는 거거든. 원래는. 그래서 요 식도, 그러니까 이 식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원래는 못해. 원래 인수분해 못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나오잖아,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루트를 포함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범위를 조금 늘렸을 때는, 그러니까 유리수보다는 아무래도 실수가 범위가 좀 더, 숫자의 범위가 좀 더 크잖아. 그럼 범위를 좀 늘리게 되면 인수분해가 원래는 안 될 게 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숫자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4 얘를 인수분해 해보래. 그러면 이거 어때?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일단 이거는 우리 상식선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시오라고 하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i하고 x 마이너스 2i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실제로 곱해보면 x제곱 플러스 4가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된다고.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진 않아.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게 별로 안 보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잖아. 그지? 일단 제곱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합차로 좀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애초에 제곱 마이너스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내 눈에. 근데 어찌됐건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냐면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지.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다시 x제곱 플러스 4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의 근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는 모르니까 안 되는 거니까, 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근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6 나오면서 뿔마 4i 나누기 2잖아.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뿔마 2i라고 나올 거라고. 맞아? 뿔마 2i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2i하고 x 플러스 2i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작성을 이용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작성을. 근이 플러스 2i랑 마이너스 2i가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2i에 마이너스 붙인 거 x 마이너스 2i, 그 다음 마이너스 2i에 마이너스 붙인 거 x 플러스 2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2차식의 인수분해야. 결국 이 식 자체가 이제 x제곱 플러스 4랑 같은 거니까 결국은 요 놈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됐지? 뭐 하나 더 해볼게.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은 0이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거를 또 능력이 아니지. 여기서 나오는 건 기본적으로 2차 식이야.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식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의 인수분해를 해보래. 이 2차 식을 인수분해 해보래. 그러면 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인수분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근을 구하는 거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근이니까 거꾸로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인수분해가 x-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가 나오거나 아니면 x-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면 되겠지. 됐어? 그치? 그럼 요거 만족하는 근은 요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꾸로 식을 만드는 게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 요 2차식을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거니까. 됐냐? 됐지? 요게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정리하자면 이제 과정은 이거야. 어떤 2차식이 나왔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식을 만드는 거지. 됐어? 그렇게 하면 돼. 그 과정으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된다. 그 다음은 2차 방정식에 이제 켤레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켤레근. 자, 이 켤레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2차 방정식에 해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하면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요게 이제 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켤레근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 근의 공식을 생각해 보면 되거든. 루트 앞에 뭐가 있어? 루트 앞에 뭐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루트 앞에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란 얘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거꾸로 마이너스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플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의 공식 때문에 그래. 근데 이렇게 근의 공식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확실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긴 해야 돼. ABC가 유리수. 그러니까 개수가 전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켤레근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켤레근을 쓸 수 있다고. 왜냐면 만약에 B가 루트가 들어가면 여기에 루트 앞에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잖아. 뿔마가 아니라. 맞아?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전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래서 너네가 이 켤레근을 사용할 때는 항상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으면 켤레근 쓰면 되고 없으면은 쓸 수 없어. 없으면 못 쓰고 그 처음에 주어진 이 근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3i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3i라고 할 수 있는 게 마찬가지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야. 이것도 근의 공식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이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i가 붙어 있으면 실수란 조건이 있어야 되고, 루트만 붙어 있으면 유리수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걸로 좀 구분하면 돼. 그러면 루트 3i가 있으면 어때?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있으면 유리수랑 실수 중에 누가 더 상위 개념이야? 실수가 더 상위 개념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ABC가 뭐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실수. 그러니까 i가 포함되면 무조건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루트가 있든 말든. 됐어? 그래서 요런 내용이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고, 중학교 3학년 내용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이랑 큰 차이는 없어. 큰 차이는 없는데 몇 가지 조금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몇 개 있는 거 말고는 큰 차이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돼.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 그래서 90번부터 한번 볼게.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줄게. 일단은 요거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그냥 단순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이거 정리해서 x값 찾아주면 되겠지. 아이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x가 0. 그래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12, 11x 그 다음에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4인가?
맞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 인수분해가 잘 되지. 1, 3하고 4, 1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조금 특이하긴 하네. 그래서 x값은 이제 4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로 이제 인수분해로 구할 수 있겠지.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답은 뭐 3번이 되겠네. 뭐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 93번을 한번 보자. 2차 방정식의 근은 x가 a 뿔마 루트 bi래. 이때 정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 자, 이 근이 일단 지금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지.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어떻게 돼? 근데 x 앞에 개수가 이제 2니까 너네 그 내가 얘기했냐 혹시? 짝수 공식 얘기했냐?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외웠냐 혹시?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어 안 외웠어? 안 외웠어? 아 진짜? 뭐 했다고? 뭐라고? 너 대답을 좀 하면 안 되냐? 너네 저 뭐 말 못하냐? 하늘로 말 못해? 근데 왜 대답을 안 하냐 다? 다 왜 대답을 왜 안 해? 정주 너 말 못하냐?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대답 좀 해. 외웠어 안 외웠어? 짝수공식 아직 안 했어? 뭘 뒤를 봐 이 새끼야. 너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안 했다고? 안 한 거야 아예? 안 할 텐데. 모르는 거야? 뭐야? 내가 말해주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안 해온 거잖아 아직. 그지?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안 해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냥 보자.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2가 되겠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마이너스 얼마야? 루트 마이너스 8이잖아. 루트 마이너스 8이 얼만데? 2루트 2i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가 되겠지. 됐어? 요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니까 둘이 더하면 그냥 1이 나오겠지. 1.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되지. 별거 없어. 그 다음 97번 2차 방정식을 풀래. 자, 이런 건 이제 조금 생소할 텐데 그 개수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이것도 인수분해로 풀긴 하는데 근데 인수분해가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유리화를 좀 할 거야. 유리화. 유리화.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3 플러스 2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양변에 전체적으로 루트 3 플러스 1을 곱할.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를 유리화를 할 거야. 최고차항 개수를.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2를 다 곱할 거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거는 3-4니까 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 2의 x에 그 다음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곱하기 3 루트 3의 능령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부터 계산해보면 얘는 3 루트 3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거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앞에 마이너스니까 최고차항. 그래서 마이너스까지만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의 x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은 0이라고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 정리 다 하면. 그럼 여기선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3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럼 실제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XX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얘가 처음 상태에서는 인수분해를 보기 힘든 게 여기도 무리수고 여기도 무리수다 보니까
곱해서 얘 되는 거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곱해서 얘 되는 거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x자로 곱한 다음에 얘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양변에 유리화를 시켜갖고 그러니까 얘 최고 차항을 유리화를 시켜서 한쪽만이라도 보기 편하게 만든 거지. 한쪽만이라도. 그럼 여기는 이제 1 된 거니까 1, 1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만 생각하면 되니까. 야, 아무래도 이거 두 개 생각하는 것보다는 얘 하나 생각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유리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값은 3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1이겠지. 이 두 가지가 이제 답이야. 응. 그 다음 500번.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래. 한 근이 1이면 일단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1 더하기 k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은 0이 성립을 할 거고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니까 k 값은 2라는 게 나오지. 그래서 그냥 k에다가 2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에다가 1 더하니까 3은 0 나오면서 3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을 이렇게 나오잖아. 뭐 요거는 우리 저 앞에서도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 505번. 자,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자, 이번엔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은 원래 몇 가지로 나눠서 풀지? 절대값은 몇 가지로 나눠서 풀어? 원래? 몇 가지? 절대값을 나누는 방법이 있잖아. 몇 가지로 나눠서 푸는데 원래 응? 몇 가지로 나눠서 풀어? 절대값 절대값 x가 나오면 이걸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x랑 마이너스 x로? 맞아? 그거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하나 그럼 얘가 이제 이때는 0보다 클 때는 절대값을 풀었을 때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 다음 4하고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가 마이너스 4 또는 3인데 근데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 가능하고 얘는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이걸로 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가 3 이상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4는 이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거는 버리고 얘만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두 번째는 x가 3보다 작을 때는 이때는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니까 이렇게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면서 인수분해 또 해보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고 x는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또 우리가 가정한 게 3보다 작다라고 가정해서 나온 게 이거니까 여기서 3은 안 될 거고 마이너스 2만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에서 둘 다 근이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요게 둘 다 근인 거야 요게. 그래서 이 모든 근의 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둘이 더해주면 1이 나오겠지. 절대값은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돼 무조건. 두 가지로 나눠서. 그 다음 7번. x에 대한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가장 작은 정수 k 값을 구하래. 서로 다른 두 실근 가는데.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저 판별식이 어때야 돼? 조건이 어때요? 판별식이 어때야 돼? 하늘아, 판별식이 어때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그러니까 그게 어때야 되냐고. 커야지. 그치. 그걸 왜 이렇게 고민을 해? 바로 나와야 되는데. 뒤질래? 그럼 어떻게 돼? 2k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그치? 요거 풀면 돼. 얘 풀면 어떻게 돼? 이게 전기가 어떻게 되냐? 정주야, 이거 전기가 어떻게 돼? 그럼 사라지지. 그럼 4K는 어떻게 돼? 계산하고 넘기면 11초가가 나오나? 그래서 4분의 11초가 나오지.
그럼 요게 대충 얼마인데 4분의 11이? 대략 얼마야 대략? 대략 2점 얼마인가 나오지. 그치? 그럼 K가 2점 얼마보다 크다 했으니까 가장 작은 정수는 3이겠지. 그 다음 17번. A가 1보다 클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 마찬가지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3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전개를 좀 하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0이라서 이거 사라지잖아, 그치? 그러면은 다시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거든. 판별식을 계산한 게 이거야. 근데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가 0보다 크냐 아니면 같냐 아니면 작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일단 판별식 계산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지. 어떤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면 저기 주어져 있는 A가 1보다 크다 있잖아. 이거를 좀 이용하는 거지. 얘를 이용을 해야 돼, 얘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었는데 이 범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A지, A를 이 형태로 만들어줘야 얘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지.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그러려면 일단 양변에 뭐 해야 돼?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요 양변에 우리는 A를 요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요거랑 똑같이 만들 거야. 그 양변에 무슨 짓 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곱하면 되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때? 바뀌겠지, 그지?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돼? 플러스 12를 하면 되지, 그지? 마이너스 12A 플러스 1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게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이 0보다 뭐가 돼? 작다며. 그럼 어떻게 나오냐? 무슨 근이 나오는 거야, 지연아?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왔잖아. 그럼 뭐가 나와? 뭐라고? 허중? 뭐라고? 뭐 똑바로 얘기해. 허중이 뭐야, 이 새끼야? 어떻게 나온다고? 무슨 근이 나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근이 나와? 응? 허근 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허근은 맞긴 한데 무슨 허근?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서로 다른 무슨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그치?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요게 답이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겠네. 그래? 508번? 508번이 뭐야? 508번? 이거? 그러네? 넘어갔네? 보자. 요건 활용인데 어떤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cm 늘리고 세로를 3cm 줄여서 만들었대, 직사각형을.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우리 처음 정사각형 넓이니까 일단 길이부터 찾아볼게. 한 변의 길이. 요런 정사각형을 가로를 이만큼 늘렸대. 그리고 세로는 줄였다는 거잖아,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되고 세로는 x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36이었대. 그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36이다라는 거잖아.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이 정도는. 그래서 요거 전개해서 x 값 찾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6은 0이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2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6, 7로 가능하겠지. 6, 7에 40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6하고 x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6 또는 7인데 음수는 당연히 안 되겠지, 길이니까. 그래서 x는 7인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처음 정사각형 넓이였으니까 49가 되겠지. 49 제곱해서. 그 다음에 20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양수 ABC를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 허근 갖는데 마찬가지 판별식 써야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가 이제 음수란 얘기잖아. 허근이니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4, 약분하고 c제곱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 b제곱 나오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c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이거 만족하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만족하는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지. 맞지? 원래 그 너네 직각 삼각형이 이게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게 직각 삼각형이잖아. 여기가 뭐 a제곱, b제곱, c제곱 이거의 합이 그러니까 이거의 합이 이거잖아. 제곱해서 맞지? 제곱해서 한 게 a, b, c지 왜 a제곱이냐?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는 거. 이렇게. 이게 균형이 딱 맞을 때잖아. 여기서 만약에 빗변이 좀 더 길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둔각 삼각형이 되면서 얘가 더 길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 빗변이 좀 더 짧아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부동화 바뀌면서 예각 삼각형이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직각 삼각형이 딱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제 빗변이 더 길어지면 둔각이고 짧아지면 예각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니까 둔각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답이겠지. 다음 23번. 자,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같은 거 아니야? 얘가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이게 완전제곱식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이 딱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그러면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는 그냥 2차식이니까 식만 나와 있는 거, 등호 없는 거. 그럼 2차 방정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가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으로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이게 이제 뭘 갖는다는 얘기야, 이거는. 뭘 가져? 중근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중근. 그치? 맞지? 중근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은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랑 같은 상황이거든.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중근을 갖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판별식이 0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원래 2차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내용인데 어차피 형태가 같은 거니까 2차 식에서도 판별식을 사용해서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치? 그럼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2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얘가 0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 약분하고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은 0이니까 3하고 1 마마해서 만족하는 k 값은 3 또는 1이겠지. 그래서 모든 실수 k 값의 합은 4가 되지. 됐어? 다음 27번.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우리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판별식까지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가 오늘 배운 내용이야. 오늘 배운 내용 여기서부터가. 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하래. 이거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어떻게 되지? 하느라 어떻게 되냐? 변형. 빨리 불러봐. 빨리. 알파. 너 오늘 공식 보고 가. 지영 어떻게 돼? 보고 와. 주영 어떻게 돼? 얘기할 수 있어? 지현이? 이거 얘기할 수 있어? 주영아. 알파 세제곱? 나윤아. 플러스
베타. 응. 마이너스 3알파. 끝이야 이게? 세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응. 응. 그렇지. 이렇게 하지, 그지? 요거 맞지? 다 까먹었냐? 오늘 다 보고 가, 알지? 정영이랑 지현이랑 다 보고 가면 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저 앞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거든. 그러면은 저 기회를 줄게. 주영아, 두 근의 합이 뭐야? 하늘아, 두 근의 합이 뭐냐? 3이지, 그치? 어이씨, 대단한데? 곱은 뭐냐, 지연아? 잘 됐네. 둘이 나누면 되겠다. 3분의 1이지. 대입하면 되지. 3 대입하면은 얼마야? 27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1에 곱하기 3이니까 계산하면은 24인가 나오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시계값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 32.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알파 대입하면은 성립을 하겠지.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성립을 할 거야.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지? 그리고 베타를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은 할 거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은 0. 요렇게. 이때 저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밑에 있는 값을. 그러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저 밑에 있는 주어진 식 있잖아. 쟤를 조금 변형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렇게 가볼게. 요 첫 번째 식에서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지. 맞지? 그냥 이항한 거니까 이항을 해서 쓸 수 있잖아. 그럼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하면 앞에 거는 알파 플러스 3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럼 뒤에 것도 그냥 베타 식은 어차피 똑같잖아. 식은 똑같기 때문에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로 똑같이 나올 거라고. 어차피 식은 똑같으니까 형태가. 그럼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거든. 맞지? 그럼 요거를 전개를 한번 해보잖아. 얘를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니까 요게 두 근의 합이지. 얘는 두 근의 곱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이용하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나야 두 근의 합이 얼마냐 여기서? 저희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너도 이거 대답 못하면 남길 거야. 오씨 알고 있네. 그럼 얼마인데 그게? 그 계산하면 얼마냐고. 저기 나와 있는 식에서. 공식 알고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대입만 하면 되잖아. 공식 맞다니까 네가 얘기한 거? 그거대로 하면 되지. 대입하면 되잖아. 얼만데? 1이지 1.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냐 정주야? 곱. 응? 공식이 뭐냐고? 아까 얘기했잖아. 공식이 뭔데? 얼만데 그러면? 네가 방금 말한 공식이 뭐라고? 근데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3이지. 왜 3이야 갑자기?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얼만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4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37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1대 3이고 1대 3일 때 정수 m 값을 구하래. 자, 여기서 한 근을 알파라 하면 다른 한 근을 3알파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비율이 1대 3이니까 이렇게 두면 돼. 이렇게 해놓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은 그냥 둘이 더하면 4알파잖아. 그럼 저기서 두 근의 합은 뭐야? 주영아. 저기서 두 근의 합이 뭐야? 풀어줬어요? 아니, 그냥 얘기해도 돼. 4 가로 m 플러스 1 합 공식이 뭐지? 두 근의 합 공식이 뭐라고? 마이너스 누가 자꾸 옆에서 얘기해 주냐? 혓바닥 뽑아볼라, 씨.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뭐냐고. x 제곱분의 아까 얘기했지, 그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사례가 지금 또 나왔지, 이제. x 제곱이 아니라 x 제곱 개수라고. x 제곱 개수. 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얘기할 때 이 x를 쓰는 게 아니라 앞에 개수만 쓴다고. 분명히 x 제곱으로 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지. 이거는 이거 아니라고. 개수만 얘기하는 거고. 개수만. x 제곱분해가 왜 나와 이 새끼야? 뒤질라고 그러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뭐 이 새끼야? 너 오늘 뭐 그냥 나오면 돼. 나와서 그냥 오늘 다 오늘 한 거 복습하고 앞에 A 단계도 풀고 그리고 공식도 다 외우고 그리고 가면 돼. 오늘 못 가겠는데 집에. 일단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4사 약분하고 알파는 마이너스 M-1로 쓸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얘랑 곱하면 3알파 제곱이지. 얘가 이제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4M으로 써서 이렇게 3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M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이 둘이 연립을 좀 해주면 되는데 M 값은 넘기고 알파를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해서 M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해보면 3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3알파 제곱은 이거 통째로 넘겨보면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는 0 나오면서 1, 3하고 2, 2 마이너스 플러스라 해서 알파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오겠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M 값이 정수라고 했거든. 그럼 알파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M 값이 정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여기서 보면 되겠네. 알파가 분수면은 M 값이 정수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말고 알파는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파가 2일 때 M 값은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푼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에 41.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제곱의 합이 10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공식이 어떻게 되지? 곱셈 공식이 변형 어떻게 되냐? 나연아 이거 어떻게 되냐? 은수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두 근의 합과 곱이 있으니까 합곱을 이용을 하는 거지. 합이 얼마야? 정주야, 합이 얼마냐? 규호야, 곱이 얼마냐? 좀 더, 그치, 2K-1이지. 이렇게.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은 4K 제곱에 마이너스 2에 2K-1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0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다시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 되면서 4로 약분이 가능하지. 요렇게. 됐어?
그래서 요거 이제 인수분해는 2,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지연아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지. 됐어? 왜 자꾸 손가락을 봐? 왜 잘라줘? 왜 이렇게 되지. 양수 K 값이니까 2가 답이겠지. 다음 45.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밑에 있는 방정식의 근을 이렇게 얘기한대. A, B 합 구하래.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첫 번째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 얼마야? 두 근의 합이 하늘아 얼마냐? 첫 번째 이 자식 첫 번째. 어? 너 왜 자꾸 이상한 데 보는 거야 너? 마이너스 A. 곱은 얼마야? 곱 얼마야? 아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요건데 근데 이거 자체를 또 두 근으로 한다는 얘기야. 이거 자체를. 이거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야. x제곱 7x b는 0의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또는 마이너스 3이라 이렇게 나왔다. 이때 이제 a, b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다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볼게.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7이야. 그래서 a는 4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12 얘가 b가 되겠지. a분의 c니까. 그래서 b가 10이고 a가 4 더하면 16이 되겠지. (48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중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 찾으래. 이것도 똑같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는 건데. 자, 두 근의 합이 얼마? 합 얼마야? 마이너스 4. 곱은? 마이너스 2지, 그지?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래. 요거를. 거꾸로. 그럼 이것도 이제 작성을 좀 이용할 거야. 2차 방정식의 작성. 아까 했던 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하긴 힘드니까 이거 여기서 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한다는 거지. 얘하고 얘의 두 근의 합. 이 두 근의 합이 뭐야?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래매 앞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란 얘기야. 두 근의 합이. 그리고 두 근의 곱은 여기서 두 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전개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근데 이 알파 베타의 곱은 앞에 또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2로. 얘는 마이너스 4로 나와 있으니까 플러스 4 해서 답은 이제 그러니까 요 놈이 3이 나오겠네. 3.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6이고 곱이 3이란 얘기야. 그럼 이걸로 거꾸로 식을 만들어 보면 최고차 한계수는 일단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합이 마이너스 6 나왔어. 합이. 그럼 여기에 뭐 있어야 돼? 합이 마이너스 6 나왔으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합이 마이너스 6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 있어야 돼? 규호야 여기 뭐 있어야 돼? 합이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플러스 6이 있어야지. 그렇지. 6x 이렇게. 그 다음 곱이 3 나왔잖아.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플러스 3이 있어야지. 그래야 a분의 c 해서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는 뭐 그냥 1인 게 맞네. 보기에 그냥 다 1로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답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5번이 답이지. 다음 52. 자, 유리와 준호가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계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저렇게 얻었어. 이때 원래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것도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유리가 x계수 잘못 봤어.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애초에 1인 2차 방정식 이거를 풀려고 했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뭘 잘못 봤냐면 여기를 잘못 봤어. 여기 x계수. 이렇게 해서 x값이 뭐 나왔냐면 마이너스 5하고 3이 나왔대. 맞아? 그러면은 이걸로 거꾸로 식을 만들어 보잖아? 그럼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전개를 해보면 2x 마이너스 15는 0이라고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유리는 얘를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잘 봤다는 거지. 뒤에 것만 뒤에 걸 잘 본 거지. 그 다음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준호는 요 뒤에 걸 잘못 봐서 뭘 얻었냐면 근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를 얻었대. 아,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도 또 식을 만들면 되는데, 근데 얘는 식을 이렇게 만들면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해보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니까 이거 전개하기 좀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두근의 합을 일단 계산해봐. 두근의 합. 두근의 합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 더하면 얼만데? 더하면 2 나오잖아. 그 다음 곱은 뭐 나와? 얼마야 이게? 1 마이너스 얼마? 계산하면 얼만데 이거? 빨리 계산해. 1 마이너스 3i 제곱이잖아, 그지? 그 플러스 3이니까 4가 나오겠네. 그러면 합이 2면서 곱이 4가 되는 방정식을 너네가 그냥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고, 여기를. 그래서 얘를 잘 봤다는 얘기지. 그러면 잘 본 것만 다시 갖고 와서 식을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처음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되겠지. 요 잘못 보고 푼 거는 사실 요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이잖아. 중학교 2학년 것도 했었고 중2도 했었고 중2 때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합이 4일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이거는 식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 잘 봐. 이건 예시야, 예시. 예를 들어서 이게 성립을 한대. F1은 0이 성립한다고 해볼게. 오케이? F1이 0이 성립해. 그럼 F 5-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대. 오케이? 그러니까 fx는 0의 한 근이 1이라고 했을 때 f1이 0이 성립을 하지. 이거를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맞아? 됐어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늘이 이해했어? 확실해? 이게 성립하잖아, 그지? 이때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래. 이 방정식의 근. 얼마일 것 같아? 이 방정식의 근은? 얼마일까? 5일까? x에다 5 넣으면 성립하나? x에다 5 넣어봐. 어떻게 돼? f0은 0이야. 이거 성립하냐? 이거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지? 모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지? 이거 지금 이거만 알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우리가. 그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x는 5가 근이 아니라고. 그러면 근이 뭔데 그러면? 얼마? 4겠지. 4. 그치 4.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f1은 0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거 성립하는 식이 나오잖아. 이렇게. 맞아? 그치? 그러니까 4를 대입하면 f1이 0 이 식이 나오잖아. 얘가 성립한다며. 그치? 얘가 성립하는데 4 대입하면 성립하게끔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4란 얘기지. 4. 됐냐? 뭐 그냥 구체적인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의 근이 1하고 2란 말이야. 맞지? 1하고 2잖아. 그러면은 이게 fx라고 했을 때 그럼 f의 5-x는 뭐가 돼? 야, 여기다 5-x를 대입하면 5-x-1하고 5-x-2가 0이니까 계산하면 4-x랑 뭐야? 3-x는 0이 나오면서 x값은 뭐야? 4랑 3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가 있잖아. 됐냐?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걸 너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식으로 보는 거는 딱히 이제 어떤 의미를 찾기는 힘들어. 이 식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의미를 찾기는 힘들고, 여기 있는 기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기호로 봤을 때 x에다 1 대입하면 이게 성립을 하잖아. 이게 성립을 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f5-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에서 x에다가 뭘 넣어야, 어떤 숫자를 넣어야 이렇게 성립하는 식이 나올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떤 숫자를 넣어야 얘가 나올까를 생각을 하는 거지. 거꾸로. 오케이?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4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4 넣으면은 1이니까 F1은 0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4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풀 수 있다고, 기호로는. 실제로 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됐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놈의 근을 찾으려면 요 괄호 안에 5-x가 1일 때 x값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1일 때 x값.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자,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f 알파는 0이 성립을 하지. 이게 성립을 할 거야. 이때 우리는 f2x 플러스 1은 0의 근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1이 통째로 뭐가 되면 된다고? 얘가 알파가 되면 된다고. 오케이? 얘가 알파가 되는 x값을 찾으면 그게 근이라고. 그러면 2x는 알파 마이너스 1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이게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근은 뭐겠어? 다른 근은 지금은 내가 알파만 썼잖아. 그럼 다른 근은 또 뭐겠어? 또 하나의 근은 2분의 뭐겠어? 2분의 뭐야? 어떤 거? 2분의 어떤 거? 2분의 지금 내가 알파만 썼잖아. 근데 제 근이 뭐래 문제에서? 처음에 fx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알파만 지금 한 거잖아. 그치? 그럼 베타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뭐야? 베타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그치? 아,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f 베타는 0이 성립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또 2x 플러스 1이 베타다라고 해서 x값 쭉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식 똑같은데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만 구하면 여기 문자만 바꿔서 베타라고 하면 된다고. 됐어? 그럼 결국 이게 두 근이 된다고. 두 근.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만데? 우리 지금 두 근의 합 찾고 있는 거잖아. 이 두 근의 합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에서 알려줬지. 4라고. 그래서 2분의 4 빼기 2니까 1이 나오겠지. 답이 1이라고. 요거 하나 나왔구나. 오케이. 요거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이게 켤레근에 대한 내용인데 한 근이 2 플러스 3i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제곱의 합을 구하래. 한 근이 2 플러스 3i니까 다른 한 근이 뭐라고? 2 마이너스 3i라 쓸 수 있다고. 지금 실수 a, b라고 나왔잖아. 개수가 다 실수라고 했고. 왜? 아, 진짜? 뭐 안 했다고? 구락하지 마. 그러네. (59번도) 안 했는데? 59번 요것만 하자. 59번을 할게. 그냥 59번 잘 봐. 자, 이걸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마찬가지 우리 상식선에서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능형으로 붙여서 방정식을 만든 후에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계산하면 2분의 4 뿔마에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2루트 2i가 나올 거야. 그래서 2로 약분을 하면 2 뿔마 루트 2i가 나오지. 근을 구해보면. 그럼 이걸로 거꾸로 그냥 식 만드는 거라 별거 없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하나,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하나. 이렇게. 이게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근 구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식 형태만 만들어주면 끝인 거지. 그래서 답은 그냥 뭐 2번이 되겠지.